한국벤처협회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혁신적인 그런 매트의 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해서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그 흡입 매트의 기술 현황하고 그것이 또 이제 결국 요즘 얘기하는 탄소 중립 효과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발표 순서는 뭐 미세먼지 정의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영향, 그다음에 해결 방안, 그다음에 필요성, 특징, 활용 범위,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그 미세먼지의 관계, 그다음에 결론. 그래서 결총은 아마 저희가 작년에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테스트 베드 사업으로 해서 수유역하고 세택에 그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했던 자료들이 좀 많아서 결총은 이제 프린트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미세먼지는 사실은 봄만 되면 그 계절적으로 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의 정의는 뭐 굉장히 많은,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PM10, PM2.5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PM2.5하고 PM1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 때문에 그 선진국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규정을 정한 게 있는 게 이제 뭐 PM10은 지금 뭐 한 100마이크로 정도, 그 다음에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그 다음에 PM2.5는 35마이크로그램 정도의 규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표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뭐 천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발암물질에서 암이라든지 이런 발생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세먼지는 지금 지하철 역사나 버스들, 특히 뭐 이런 데 보시면 규정치보다 지금 뭐 3배 또는 뭐 한 5배 정도 높은 상황이 되어 있고요. 뭐 저 밑에 보시면 영화관이라든지 쇼핑센터, 대형마트, 지하철장, 뭐 승강장 이런 것들의 치수를 보시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영화관하고 쇼핑센터는 아마 고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신발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발로 심지어는 뭐 그 아스팔트에 무슨 먼지가 신발에 얼마나 있겠어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발 구두 밑창에 보신 바와 같이 그 아리조나 대학에서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지금 42만 개 정도가 생존을 합니다. 그게 2, 3일 정도 살고 있고요. 물론 그게 전부 지금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이게 바이러스는 뭐 사람한테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나쁜 바이러스도 있는데 결국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 문제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지하철 역사에 대한 그 먼지 농도입니다. 그건 보시면 그 대합실 쪽은 이제 그 티켓 승차권을 구매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토양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강장, 기차를 타는 곳에서는 그 철관련, 그러니까 전동차가 들어오면서 레일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의 오염이 훨씬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좀 뭐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5분 안에 지금 폐해까지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장 가족에 있는 어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분들, 연령층이 좀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치명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저희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더 이제 부가적으로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취합해 보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면 조기 사망 인구가 700만 명입니다. 뭐 상상이 안 가시는 숫자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대기오염으로 해서 15,000명이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피부에 와 닿질 않아서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아주 미세먼지가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계속 그런 저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미세먼지 해결 방안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1단계가 이제 뭐 차량 2부제, 차량 5부제,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손쉬우면서 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발생하는 화력발전소를 정지를 한다,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뭐 여기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에 3일간인가 차량 못 다니게 하고 교통수단을 다니게 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미세먼지 1kg 줄이는데 600만 원 들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비용이죠. 근데 효율은 굉장히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유입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실외 공간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실내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돼서 실내를 유입되는 걸 방지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여태까지는 굉장히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만 에어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어커튼이라든지 방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페트 뭐 이런 것들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물론 비용이 쌉니다. 대신에 효율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시는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음식점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처음에 바람이 불어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에어커튼이 특성상 바람으로 커튼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출력이 세야 됩니다. 거기다가 필터를 달면 출력이 떨어져가지고 커튼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터를 안 쓰다 보니까 안에가 굉장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헤어라든지, 그 다음에 남성분들 머리가 좀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부분을 때리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거의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된 거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뭐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기차에도 지금 공조 환기 시스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환기 필터를 써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외부 공기를 결국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서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난방을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엔 에어컨을 훨씬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건 지하철 공사에서 아까 얘기한 환기 시스템 가지고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는 게 요게 지금 국제위생협회 자료에 의하면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들어오는 이물질의 80%가 신발로 들어온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저희가 사실은 그걸 잘 몰랐던 거고, 카페트 개발이 그래서 된 건데 그냥 왜 까는지도 모르게 남이 까니까 그냥 까는 정도, 뭐 그런 개념을 여태까지 써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구성을 개념을 보면, 사람이 출입을 하면 그때 센서가 인식을 해서 모터가 돌아서 백큐을 하고요. 그래서 신발을 갖고 가면 신발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점이라면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별도의 적이 없이 그냥 걸어가시는 대로 그냥 다니시면 되는 거고, 유지보수 관리가 굉장히 쉽고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특징을 보면, 효과를 보면 이렇게 저희 먼지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매트에다가 커피가루를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면 이렇게 그 부분이 전부 다 회수되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스티키 매트라 그래서 회사들이 많이 쓰는 부분인데, 미세먼지를 먼지를 제거해주는 매트입니다. 거기를 그냥 밟았을 때, 그다음 걸어가서 밟았을 때, 저희 매트를 통과했을 때라는 부분으로 지금 효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제품을 10년 동안 팔아왔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그 대기업인 삼성전자하고의 매칭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LG전자도 그 후에 저희 걸 도입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2013년에 그 공장의 그 먼지 관리 농도를 그 10만 클래스에서 3만 클래스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조라는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실제로 반도체 공장은 제외, 나머지 핸드폰 조립 라인, 그 다음에 뭐 백색 가전 이런 데들이 10만 클래스, 3만 클래스 갑자기 줄이는 부분에 고민이 돼서 저희 매트를 베트남 핸드폰 라인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내 평수가 한 2,000평 되는데 출입구 4개 라인에 저희 걸 깔고 먼지 농도를 재보니까 평상시 자기네들이 10만 클래스를 관리하다 보니까 원래는 8만 7천 클래스 정도의 먼지가 있었는데 저희 매트를 깔고 나서 6만 4천 클래스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6%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기술 쪽에서 전 세계 삼성전자 법인에 설치하는 걸 권고를 했고, 그래서 저희께 계속 사실은 삼성의 해외 공장에 LG전자하고 해서 한 3천여 대 정도가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판매는 뭐 많이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공장들이 사실은 신설이 많이 안 되니까 저희가 17년부터 저희가 다중이용 시설 쪽으로 이제 돌아서서 지금 학교나 뭐 다중이용 시설, 역사나 이런 쪽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 기술이 왼쪽에 있는 거가 기존에 있는 이게 지금 뭐 중국도 일부 개발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업체가 있고 뭐 국내에도 저희가 제일 먼저 했지만 저희 거가 어차피 수요가 생기니까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17년부터 특허를 내서 한 거가 이제 유로가 가능한 공법을 저희가 이제 특허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지금 이제 특허가 등록이 돼 있고 한국은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심사 중에 있고 미국도 심사 중 그다음에 일본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세계적으로 저희 기술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보시면 저희 제품도 옛날에 마찬가지로 개선 전에는 이물질 회수율이 한 20%. 근데 개선 후 유로를 적용한 특허를 적용하고 나서는 이물질 회수율이 85%. 물론 100%는 목표지만 뭐 그게 이제 구조상 100%까지는 좀 어렵더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한 90% 이상 95%를 해보려고 계속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공기 정화기처럼 저희 매트를 썼을 때의 주변 공기 농도가 줄어드는 시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공기청정기는 평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제한이 있어서요. 저희는 그 출입구 주변의 먼지 농도만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가정용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용, 그 다음에 기차용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 범위는 보신 바와 같이 사실은 문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서초구나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뭐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이 깔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교통수단용으로 해서 버스용하고 기차용 요거 지금 많이 지금 올해부터 지금 해서 굉장히 많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아파트용 쪽에 개별 세대별로 지금 개발해서 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그 사진들을 요건 청평에 있는 첨보원이라고 통일고 재단에 있는 박물관에 설치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요건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계약을 했는데 예술의 전당에 또 더 많은 곳에 지금 예산이 나와서 지금 확대하기로 해서 어제 계약을 좀 했습니다. 요거는 그 강남구청의 회전문 앞에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저 회전문 안쪽에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건설할 당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현재는 이제 나와 있는 기존 돼 있는 거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지금 해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하고 미세먼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카페트나 스티키 매트는 그 굉장히 많은 탄소를 소모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생산할 때도 탄소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제거해서 폐기할 때도 탄소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요게 지금 하단에 있는 그 저게 스티키 매트, 파란색이 스티키 매트인데 저런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물론 매트를 그 스테인리스 304 재질을 쓰는 이 부분도 탄소를 써서 만들긴 하는데 내구성이 저희는 뭐 거의 10년 이상 그런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트 2, 3년마다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키 매트를 일회성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결국은 그러면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포집된 미세먼지 역시도 이거를 그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에 돌린다든지 공조를 돌리는 부분에 전기세 역시도 굉장히 많은 탄소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작은 모타로 해서 이렇게 유입을 예를 들어서 뭐 몇십 프로라도 차단을 하면 결국 그거만큼의 탄소 중립 효과가 있을 거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으로 환산을 좀 해보려고 지금 이제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막연한 자료로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금 사실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서 금액적으로의 어떤 탄소 중립 효과가 금액이 얼마인지도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는 결국 국민 건강과 그 다음에 제조업체에서의 그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KT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셨지만 이제 거의가 그 전자제품화하는 뭐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보드에 그런 거에는 사실은 미세먼지가 가장 치명적인 분량을 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승강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고장 1순위가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인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거하는 제품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해서 국민 건강도 보장하고 탄소 중립의 효과도 기여하는 그런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